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이나 코로나가 해제된 지금이나 여러분들께서 토지개발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전화 오시는 분들이 토지개발 순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토지개발 순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의 145개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약 한 15년 전에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배울 때 저희 대표님과의 어떤 대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회사에 다른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면 김 기사 이리 와봐. 여 뭐 몇 다시 몇 산 몇 다시 몇 번지 공부 좀 발급해야 하면 제가 토목과 전공을 했는데 사실 이게 도시계획에 좀 이렇게 많이 편입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부라고 했을 때 과연 공부가 뭔지 잘 몰랐어요. 좀 어색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공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공부가 뭐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계획 확인원 여기서 이제 발급을 하면서 또 발급해서 등기부 등본에 뭐 갑구라든가 을구라든가 이런 또 보는 법도 배우고 했는데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한 6개월,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한 15년 이상 이렇게 이 분야에 경력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다시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토지 개발 이제 순서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문의가 오면은 이쪽 지역에 뭐 야영장 아니면 뭐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뭐 공장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허가 가능합니까 하고 여러분들 지번을 좀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그 지번을 보고 세 가지 정도를 좀 팩트 있게 봅니다. 요 세 가지는 제가 요 바로 앞편에 토지 등 경매 등 이거 모르면 큰 낭패 봅니다. 요 내용 절차대로 똑같이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먼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폭의 관계 또 도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 요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라고 하면 뭐 보전 산지인지 준보전 산지인지 요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어떤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해당 공무원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뭐 개발 허가하고 또 이제 산지면 또 산지 전용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담당 공무원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주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요거는 이제 허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일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비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용역비 같은 부분은 일단 저희가 토목 사무실이 뭐 300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수하게 그건 토목 설계비만 그 비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건축 설계비는 또 별도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산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5,000제곱미터 지금 평을 못 쓰죠.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을 때는 뭐 사전제라든가 또 산지 관련 또 용역이 있죠. 산림조사서라든가 이런 비용은 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용역사에게 협의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 계약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변경비가 포함된 건지 포함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부가세 개념이 많이 이제 저희 용역사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가세 이제 별도 금액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 좀 잘 하셔가지고 부가세도 좀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또 나름 또 생활비를 좀 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이 되면 이제 현장에 이제 측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일반인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하는 측량은 현황 측량인데 현황 측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높이 관계라든가 이런 걸 측량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말뚝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측량입니다. 이 경계 측량 같은 경우는 저희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LX 예전으로 따지면 지적공사에서 그 이제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측량을 해도 경계 말뚝과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한데 임야 같은 경우는 축척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계 측량을 먼저 한 후에 우리 현황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경계 측량을 먼저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시군의 민원실에 지적과에 가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좀 더 빠르게 스케줄을 잡으시려고 하면
LX 예전에 이제 지적공사입니다. 그 지사에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하면은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조사하는 게 그 우수 유출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 임야 같은 경우는 묘지 관계를 굉장히 많이 체킹합니다. 묘지 같은 경우, 유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체킹 쉽게 되는데, 무연고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장묘 업체한테 좀 의뢰를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나 작으나 이 무연 유연고 조사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현황 측량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도면 정리가 좀 되면 건축 배치라든가 토목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합니다. 그럴 때 건축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건폐율, 그 다음에 평당 단가에 대한 어떤 자재 어떤 선정의 문제를 좀 많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토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바닥 포장을 뭐 콘크리트로 할 거냐, 아스콘으로 할 거냐, 그리고 우수관 재질을 흉관으로 할 거냐, 뭐 PVC 관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돌쌓기를 할 거냐, 보강토를 할 거냐, 옹백으로 할 거냐, 이렇게 좀 많이 주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면이 작성이 되면 이제 설계 도서를 도면 수량, 내역서, 신청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건축도 작업을 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이 있으면 보안 사항을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조치 계획을 수립해주고, 없으면 이제 처리 기한 내에 이제 허가가 나는데, 이럴 때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부본을 갖다 주고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해서 확인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대부분 접수를 합니다. 우리 토목 건축이 세움터라고 해서 전자로 다 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전자로 다 이제 협의 의견을 보내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 통합 시스템이라고 여기 또 추가로 등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주와 저희 용역사한테 이제 해당 문자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접수가 민원 접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제 처리 진행 절차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근생 시설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어떤 심의 대상이라고 하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심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허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의 의견이 각 부서의 협의 의견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다 조건부로 만족이 되면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 허가 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조건부, 그 다음에 뭐 가결,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도 있습니다. 반려도 있는데 반려는 대부분 없고 조건부로 이제 허가가 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조치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담당 공무원한테 전달하면 이제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고, 그다음 이제 허가가 나면 이제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면허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주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제출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 납부를 하시면 이제 건축에서 착공계를 냅니다. 그때 이제 공사를 하시면 되는데, 공사 때도 유의 사항이 좀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경계 측량한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또 공정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공사가 이제 다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하는데, 준공을 할 때도 도면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용역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을 합니다. 설계 변경도 똑같이 도면하고 수량, 내역, 신청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용역사와 소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처리 기한도 다 똑같습니다. 처리 기한 다 똑같고, 여기서 설계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준공 처리하는데, 토목이 먼저 준공 협의 의견을 건축에 보냅니다. 건축에 보내면 건축이 최종 준공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 준공 필증이 나오죠. 준공 필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하나의 작업이 이 준공 필증을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목 변경 신청을 가끔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토지에 주택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농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공문도 그렇게 하시라고 안내 공문이 가기 때문에 그의 절차에 맞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절차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측량을 하고, 측량해서 도면이 작업이 되면 사업주와 협의를 하고, 거기서 도면 작업, 설계 도서 작업을 하고
접수해서 보안이 있으면 보안하고 아니면 허가 나고 허가 나면 공사하고 공사하면 중호하고 큰 틀은 이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산지 개발이든 아니면 그 토목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내용 핵심적으로 빠르게 설명드렸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알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